오늘부터 대통령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지지층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후보들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텐데요. 앞으로의 대선 전망 공진성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여전히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들어가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큰 틀에서는 양강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추격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스윙 보터들과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관망세로 돌아선 듯합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열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희망 고문이 이어질 듯해 보입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승부를 가르는 변수는 뭐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제 얼핏 보도된 바 있듯이 그 사드 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살짝 엿보였습니다. 이렇게 이 국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크게 발생할 경우에 약간 표심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정치 상황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중도 수렴하는 현상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정책상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가지고 어느 후보가 더 나에게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후보자의 일관성이라든지 또는 태도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어떤 성향이나 발언 등이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대 선거와 달리 호남에서도 표가 나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 총선 결과 때문에도 이미 표가 어느 정도 갈릴 것은 예상됐지만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양강을 형성하는 이런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가 갈리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유동적인 표가 많이 늘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투표일 직전에야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에게 표가 쏠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과거와 같이 90% 이상의 득표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이나 이념 대결 구도보다는 세대 대결 구도가 좀 뚜렷해 보이는데요. 이런 구도가 후보들의 선거 운동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동안 한국 정치 고질병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왔던 지역 구도가 약해진 측면은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 간의 투표 성향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세대 간의 균열이냐 아니면 어떤 대립 양상이 아닐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것이 세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성향이나 이념적 지향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력 후보들도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50대 이상의 유권자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는 사람들은 그쪽 유권자들에게 좀 더 어필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관건은 투표율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20, 30대가 전통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20, 30대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 그쪽에서 많은 표를 얻고 있는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4차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TV 토론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직까지 이 표를 결정하지 못한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유일하게 자신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 이제 TV 토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약간은 의심하는 지지를 확정하고 싶어 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TV 토론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늘어난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